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떻게 예술을 완전히 뒤바꿔 놨을까요? 그 시작은 바로 이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. 자,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1600만 명,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. 이 모든 게 이성과 진보를 외치던 세상이 만들어낸 결과라니. 그럼 도대체 예술은 뭘 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. 스스로를 파괴해버린 합리적인 세계, 그 잿더미 위에서 예술가들이 던졌던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었죠. 네, 그래서 먼저 왜 초현실주의 같은 새로운 예술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겠죠?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남긴 아주 깊은 상처입니다. 1600만 명. 이 숫자가 와닿으시나요? 당시 최첨단 산업기술이 만들어낸 건 결국 대량학살이었어요. 이렇게 엄청난 죽음 앞에서 기존에 우리가 믿어왔던 가치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.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. 생각해보세요. 르네상스 시대부터 서구 사회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왔잖아요. 근데 그 결과가 이거였던 거예요. 많은 예술가나 지식인들한테 이 전쟁은 우리가 믿었던 이성이란 게 사실은 엄청나게 파괴적이었구나 하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던 거죠. 완전히 믿음이 깨져버린 겁니다. 자, 이렇게 다 부서진 세상에서 예술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? 그 첫 번째 외침은 바로 다다였습니다. 아주 본능적이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외침이었죠. 다다이즘의 핵심 인물이었던 트리스탄 철아가 남긴 말인데 이게 핵심을 딱 짚어요. 다다는 예술의 시작이 아니라 혐오의 시작이다. 와, 정말 강렬하죠? 아름다움이 아니라 혐오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다다이즘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반예술 운동이었어요. 전쟁 중에 중립국이었던 스위스에 모여든 예술가들이 시작했는데요. 이들은 이성적인 사회가 결국 이런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잖아. 그럼 그 이성, 논리, 미학 다 거부해버리자.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. 그럼 어떻게 저항했을까요? 방식도 정말 파격적이었어요. 신문, 잡지 같은 걸 막 오려붙여서 정치인들을 조롱하는 포토몽타주를 만들고요. 또 여러분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고 그 소변기 작품 아시죠? 그런 레디메이드 작품을 통해서 대체 예술이 뭔데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. 심지어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들로 시를 낭독하면서 언어가 가진 권위까지 부숴버리려고 했죠. 이게 다 그들의 무기였던 겁니다. 특히 전후 베를린 같은 곳에서는 이 포토몽타주가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도구가 됐어요. 한나 회율 같은 예술가들이 신문이랑 잡지에서 정치인, 군인, 기계부품 같은 이미지들을 막 오려내서 아주 기괴하게 조합하는 거죠. 이걸로 당시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문제로 혼란에 빠진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꼬집었던 겁니다. 자, 다다의 이런 파괴적인 외침 정말 강력했죠? 근데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조금 다른 방향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.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, 초현실주의의 등장입니다. 이 전환이 정말 재밌는 포인트인데요. 다다이즘이 다 부숴버리자 하고 외쳤다면 초현실주의는 오케이, 그 폐허 위에서 이제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만들어보자고 한 거예요. 단순한 파괴에서 창조로 넘어가는 순간이죠. 초현실주의의 리더였던 앙드레 브루통이 1차 선언문에서 이렇게 정의했어요. 순수한 심리적 자동기술법. 핵심은 바로 이 자동기술법, 오토마티즘입니다. 뭐냐 하면 이성적인 생각,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려야지 하는 통제를 딱 내려놓고 그냥 무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끄집어내려는 시도였죠. 그럼 그 무의식을 어떻게 탐험할 것인가? 바로 이때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이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줍니다. 꿈을 분석해서 억압된 욕망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프로이트 이론이 초현실주의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의 봄을 찬 것처럼 보였던 거죠. 좋아요. 그럼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이 이 전쟁의 상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? 그림과 글, 이미지와 언어를 비교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살바도르 달리의 이 그림처럼요. 제목이 삶은 콩이 있는 부드러운 구조인데 스페인 내전을 묘사한 작품입니다.
거대한 몸뚱이가 자기 자신을 막 쥐어짜고 찢고 있죠. 이건 단순히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한 사회가 그리고 한 인간의 내면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은유인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그냥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에요. 이 그림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인간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파편화, 즉 정신적인 붕괴였던 거죠. 그림 속의 저 귀괴한 형상들은 바로 그 내면의 혼돈과 고통을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. 화가들은 이렇게 괴물 같은 형상으로 내면의 혼돈을 보여줬어요. 자, 그럼 작가들은 어땠을까요? 그들은 이 혼돈을 어떻게 언어로 붙잡으려고 했을까요? 초현실주의자들이 문학적으로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19세기 시인 루트레아몽입니다. 그의 시 말도로르의 노래를 보면요. 전통적인 시의 규칙 같은 건 다 무시하고 아주 잔혹하고 기괴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. 초현실주의자들은 바로 여기서 이성의 통제를 벗어던진 언어의 날 것 그대로의 힘을 본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미지와 언어가 아주 강력하게 만납니다. 살바도르 달리도 로트레아몽의 말도르르의 노래에 완전히 매료돼서 이 시를 위한 판화 연작을 직접 만들었어요. 로트레아몽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. 재봉틀과 박지오산이 해부대 위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아름다운. 상상이 되세요? 전혀 상관없는 것들의 기이한 만남,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폭력적인 이미지. 달리는 바로 그 느낌을 자신의 날카로운 판화선으로 번역해낸 겁니다. 시의 언어 속에 숨어있던 그 꿈같은 혼돈과 잔혹함을 이미지로 확 끄집어낸 거죠. 전쟁이 낳은 내면의 파괴가 시인의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다시 화가의 이미지로 증폭되는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. 전쟁은 끝났지만 그 전쟁이 열어버린 무의식의 세계는 예술 속에 영원히 남게 됐죠. 자, 그럼 이 운동들이 우리에게 남긴 건 과연 무엇일까요?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나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. 그리고 내 작업은 그 세상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다. 이 말이야말로 초현실주의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논리를 뒤집고 상상력을 무기로 삼아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려는 반격. 그게 바로 그들의 예술이었던 거죠. 한 세기 전에 예술가들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무의식이라는 무기로 반격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예술은 우리에게 어떤 반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